다음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시고 계시는 질문들인데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조종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직접 질문을 들어보았습니다. 항공 전문 인력의 신규 영입 전망이 궁금한데요.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로 첫 공채를 열었는데 이후에 회복될 전망이 보이고 있나요?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보통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 자유의 범주 안에는 이동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인류의 본성이에요. 이런 욕구는 결코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 수단으로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또 매력적인 게 비행입니다. 지금은 억제되어 있는 수요일 뿐 이 시기가 끝나면 억제되어 있었던 만큼 또 한 번 팽창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종사가 모자라는 시대가 곧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항공업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큰 재편이 있을 겁니다. 일시적으로 모자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한쪽에서는 항공사에서 일하던 그 조종사들이 다른 데로 가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재의 모습 외에 그렇게 다양한 경제적 그리고 산업적 그리고 현재 지구에서 어떤 일들이 전세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 길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님께서 직접 조종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항공기업들은 코로나 시기를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는 그 내수 시장은 이미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그러나 예전과 달리 객석을 꽉 채우지 않고 거기도 거리 두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100명을 태울 수 있었으면 지금 50명 이렇게 타고 있거든요. 즉 탑승권의 가격은 좀 더 올라가요. 그리고 비행편이 줄고 있으니까 또 화물의 단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외부적인 환경으로 필요한 전략을 항공사에서 취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언젠가는 이게 정리가 되겠죠. 정리된 이후에는 억눌려 있던 수요가 또 한꺼번에 폭발할 때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정체 인력이 많은 상황인데요. 항공 사업에 종사하기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행복의 네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 단순한 그 노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창의적으로 생산해내고 싶어 합니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데서 존재의 의미를 느끼거든요.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항공업계라면은 거기서 좀 더 내가 일자리를 얻고 싶고 복수가 더 많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지금처럼 코로나 시기가 오거나 여건이 급변할 때 후회할 수도 있어요. 항공산업은 사실은 그렇게 마진이 높은 부가가치 산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 의미를 갖고 있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뿐 아니라 나 자신의 발전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라고 하면은 적은 보수 또는 변동되는 여건에서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조종사라고 하면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가 와서 많은 조종사들이 사석에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보수를 받지도 않아도 좋으니 비행 좀 하고 싶어. 진심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본인을 이렇게 흥분시키고 생각만 해도 다시 그 자리를 가고 싶고 이런 일자리라면은 굳이 조종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일을 찾아가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행복할지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깊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항공 관련 전공자들이 택할 수 있는 진로로는 조종사 이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항공산업은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크게 항공사에서는 비행을 계획하는 단계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운항관리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비행 노선, 그리고 연료, 탑재량 이런 모든 것들을 계획하는 부서예요. 계획된 비행을 계획대로 실행하는 게 조종사입니다. 그래서 항공관리사가 있고 조종사가 있고 또 객실 승무원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현장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비행기를 목적지까지 관제하는 관제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항공산업이 이제 보잉과 에어버스로 양분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서도 전 세계에 많은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는 항공기 제작사가 있습니다. 항공 엔지니어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권에는 조종사가 되고 싶었다가 엔지니어가 된 사람, 또는 조종사보다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개발했던 멋진 비행기에 대한 소개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조종사라는 일을 택한 거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도 없고 매우 만족하고 있지만, 능력이 된다면 엔지니어 쪽으로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멋진 비행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들이 물론 상업성이 없어서 만들었던 비행기들이 현재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지만, 탈 수만 있다면 저도 타보고 싶고, 그 비행기를 만들었던 그 사람의 생각, 열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비행기거든요. 길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꿈같은 이야기네요. 확실히 저희가 알고 있는 조종사와 승무원 외에도 항공업계에 많은 직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 바로 AI와 항공업계의 이야기인데요. 요즘에 무인차와 항공 드론이 개발되는 시대인데 이런 AI의 영향이 항공업계에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비행 계획 단계에서는 있을 수 있는데 실행 단계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연의 돌발성은 인간의 논리로 결코 체계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 책에 썼는데요. 예를 들면 그 배나 열차, 자동차와 비행기가 다른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땅에 있거나 바다에 있는 것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자리에 멈춰 있을 수 있어요. 비행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멈춰 있다는 것은 추락을 의미해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외부 조건에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그 해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변수들을 로직으로 만들어서 미리 사전에 팩터로 들어있지 않은 요소가 발생했을 때 매우 엉뚱한 결론을 내잖아요. 로직화할 수 없는 것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에어버스를 설계한 로저 베티에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 신 외에 완벽한 것은 없다. 인간이 완벽하지 않고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결함이 있습니다. AI는 신이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든 거예요. 결코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AI가 운전하는 자동차는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라면 AI가 조종하는 비행기는 절대로 타지 않을 겁니다. 비행을 하면서는 변화가 정말 많기 때문에 꼭 인간 기장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군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플레인센스 2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2권은 언제 나오는 건지,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조종사의 역할이 때로는 한정되었고, 비행기를 운영하는 주체, 즉 국가나 항공사의 요구에 의해서 도구로 쓰인 적도 있고, 또 거부한 조종사도 있고, 조종사의 역할과 지위는 계속적으로 변화해 왔어요. 그것을 단순히 조종실이라는 공간에 한정해서 생각하면 역할이 축소되었다거나 혹은 정밀화되었다거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의 100년 역사가 인류 역사상 가장 급격했던 역사의 변화였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그대로 비행기 발전사와 조종사의 역할의 변화가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각각의 조종사들이 또는 비행기를 개발한 엔지니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결론을 내리고 인간으로서 어떤 판단을 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스토리로 풀어보고자 쓰고 있습니다. 부제는 하늘에서 본 현대사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대사는 알 안에 갇혀 있었던 것에서 깨어나게 된, 제가 실제로 보고 느끼게 된 그 다양한 관점들을 편견 없이 좀 기술해보고 싶었고요. 그걸 통해서 조종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단순히 이 거대한 디바이스를, 현대적인 장비를 조종하는 스킬을 가진 그런 주체로서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그리고 인간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정말 어떤 모습인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플레인센스 2권, 저도 정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보고 싶어요. 오늘 지금까지 플레이셋의 저자 대한항공 수석 기장이신 김동현님과 함께 인터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안녕하고 끝낼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